안녕하세요. 오늘 Next.js 첫 번째 시간 진행하게 된 김나람이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이제 수업 진행될 내용, 진행 방식하고 4주간의 진행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 그리고 이제 오늘 진행할 내용들에 대한 진행, 그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이제 4주 동안 Next.js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을 할 거고요. 한 주에 3시간씩 이제 총 이제 4주간, 총 이제 12시간의 시간 동안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 송출이 되고 있는 특성상 이게 이제 진행 중에도 이제 과거 시간으로 돌려서 과거 시간대 내용들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나중에 다시 보기로도 이제 이 콘텐츠들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내용들을 많이 압축을 해가지고 많은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커리큘럼이 최초에는 오프라인 수업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커리큘럼이고,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뭐 다시 보기가 올라가긴 하지만 그 자리에서 즉시 따라 해보고 뭐 그런 부분들에 이제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때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기술적으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많은 내용들을 압축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시 보기를 하실 때 충분히 공부가 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물론 지금 진행을 하면서도 이제 뭐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질문을 또 많이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유튜브로 이제 송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채팅 이용해가지고, 질문들 올려주시고 하시면은 질문 올라오는 내용들은, 다 체크를 하고 있다가 답변을 드릴 건데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그 코드 작성하고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할 때에는, 그 중간중간에 메시지를 계속 확인을 하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내용을 끊고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어서 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그 사이사이에 틈에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내용들을 남겨주시면은 저희들이 제가 이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요거 방송하는 동안에 지금 이제 옆에서도 그 PD 선생님이 같이 모니터링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뭐 질문 같은 부분들은 저희가 누락 없이 확인하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저희가 4주 동안 진행을 할 내용들은 Next.js라는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Next.js에 대해서는 이제는 또 뭐 이제 Next.js를 실제적으로 배운 적이 있고 해본 적이 있고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굉장히 많이들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그 회사에서도 새로 입사하시는 분들하고 뭐 이제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입사 후에 면담을 하거나 이런 걸 할 때에도 전에는 이제 리액트 작업을 좀 많이 해봤는데 향후에는 Next.js에 대한 작업을 좀 해보고 싶다라든가 뭐 그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걸 또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Next.js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것 같고요. 지금 한 몇 년 동안 계속 저는 이제 Next.js에 대한 강의를 해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초기에는 이제 Next.js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무엇인지 자체는 좀 알고서 오시는 그런 이제 식으로 점점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Next.js는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이게 이제 리액트 프레임워크예요. 그러니까 이제 리액트 기반으로 리액트를 기술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 어떤 이제 웹사이트나 이제 그런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레임워크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뒤에 중요한 게 프로덕션을 위한 이라는 이제 옵션이 붙어 있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기술적으로 나오는 것들 중에서 이게 이제 정말로 상용화된 실제 상용 프로덕트를 목적으로 나오는 기술들도 있지만 이 기술들 중에서는 그냥 단순히 이제 어떤 뭐 기술적인 가능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그 가능성을 바탕으로 다른 어떤 가능성들이 이제 또 연결이 되어 나가겠죠. 근데 이제 이 Next.js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이게 실제
상용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상용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의 어떤 프레임워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제 기술입니다. 그래가지고 위에 이제 버셀이라는 로고가 있는데 버셀이라는 회사가 이 Next.js를 이제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그래서 Next.js 자체는 오픈 소스죠. 그래서 Next.js 자체는 이제 오픈 소스로서 사람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열려 있고, 그런데 이제 버셀 같은 경우에는 Next.js에 대한 어떤 부가적인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수익 모델로 해서 Next.js를 계속 개발을 해 나가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장점들이 있는가, 장점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쭉 언급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이제 Next.js의 특징이라 그러면은 여기 중간에 있는 이 SSR,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 대한 부분이죠. Next.js를 왜 하고 싶으냐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대부분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들었다. 내지는 반대로 리액트 프로젝트를 하는데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필요하면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Next.js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수많은 특징들 중에서 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이제 Next.js의 가장 큰 강점이고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그 타입스크립트 서포트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의 리액트 라이브러리들은 타입스크립트를 지원을 하기는 하지만, Next.js도 이제 충실하게 타입스크립트에 대한 지원들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일부는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실제 예제들을 통해서 이거를 경험을 해보고, 그렇게 하게 될 거고요. 저희가 이제 뭐 사실 시간이 아주 긴 코스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 전부 다 다룰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중에서 정말로 이제 중요한 것들 그리고 저희가 주로 이제 실무에서 사용이 되는 것들 위주로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뭐 저희 수업에서 리액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다루지는 않지만 사실 이 Next.js가 이제 뭔가 리액트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스텝으로 Next.js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들이 잡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는 이제 저희 회사 내에서 뭐 교육을 할 때에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그냥 Next.js를 가지고서 리액트를 시작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교육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Next.js를 하는 데 있어서 꼭 리액트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Next.js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리액트를 하는 방법을 같이 이제 소개를 드리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앞으로 4주 동안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요거 준비하는 거에 대한 부분 중에서 저희가 첫 시간에는 뭔가 사전에 준비돼야 되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저희는 이제 크롬이나 아니면은 파이어폭스 같은 그런 모던 브라우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브라우저에서 전부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 스택블리츠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스택블리츠라는 사이트는 이 웹페이지 상에서 직접 코드를 작성을 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도구들인데요. 자, GitHub ID로 이제 로그인을 하고,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다양한 종류의 이런 그 기술들을 웹상에서 바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택블리츠 같은 종류의 사이트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스택블리츠 외에도 이제 코드 작성을 한다는 관점에서는 뭐 코드펜 같은 데들도 있고 뭐 JS 피들 같은 사이트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 스택블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 어셈블리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서버 사이드에 대한 기능이 같이 필요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Next.js 같은 경우에도 Node.js로 동작하는 서버 사이드가 좀 같이 필요한 기술들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넉스트 이거는 이제 뷰 기반이죠.
뷰 기반인데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되는 넉스트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그냥 순수 노드.js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웹상에서 이 로컬 내에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이트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스택 블리츠 지금 이제 뭐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 업데이트가 되니까 이게 이제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뭐 사이트 이용이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접속을 했을 때 이제 웹 어셈블리가 지원이 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속을 했다. 그러면은 이용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안내가 이렇게 뜨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안내가 없이 접속을 하셨다면은 이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은 오늘 진행하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만큼은 바로 이제 웹 브라우저 상에서 진행을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물론 이제 그 자기 로컬 컴퓨터에다가 노드.js 세팅을 하고 개발 툴에 대한 부분들도 진행을 해가지고 로컬에서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요거 오늘은 이제 스택 블리츠를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Next.js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Next.js를 선택을 하고 그러면 이제 Next.js의 빔 프로젝트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익숙하게 보아오던 그 아이디들 이제 뭐 VS 코드나 이제 뭐 웹스톰이나 뭐 이런 이제 아이디하고 굉장히 비슷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왼쪽에는 파일 목록이 있고요. 중간에는 이제 화면이 있고요. 코드 에디팅하는 화면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터미널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는 현재 작성하고 있는 페이지의 미리 보기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성해서 Welcome to Next.js라고 페이지 만들어진 것들이 보이실 거고 그 아래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단순히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주소를 오픈을 할 수는 없어요. 접속 제한이 굉장히 아주 빡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어떤 서비스 용도로 이용을 한다 이렇게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간단한 샘플을 만든 다음에 자, 이 샘플을 보세요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뭐 이제 한두 사람이나 어쨌든 적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런 거를 확인시키게끔 전달하는 용도로는 이걸 충분히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주소를 이제 저는 지금 제가 화면 공유를 하느라 공간이 좀 없으니까 이렇게 좀 줄여서 놓고요. 그런 다음에 자, 여기 이렇게 코드를 조금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Next.js 프로젝트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요. Next.js의 이제 저희가 아까 가장 큰 특징이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 대한 부분들을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그래서 Next.js의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Next.js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Welcome to Next.js 해가지고 내용들이 있고 여기 페이지들이 쭉 만들어졌어요. 이것들이 이제 리액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화면이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코드 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index.js 파일 열어보시면 이 안에 이제 리액트 코드가 있고요. 사실상 뭐 리액트 코드라기보다는 자바스크립트는 거의 없고 그냥 HTML이 순수하게 만들어져서 네, 그 HTML이 거의 덩그러니 있고 거기 스타일 시트가 조금 입혀진 거긴 하지만 어쨌든 리액트 컴포넌트죠. 리액트 컴포넌트로 이제 화면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것들이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개발자 도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개발자 도구를 열어가지고 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이 어떠한 이제 HTML 태그들, 어떠한 돔과 어떠한 스타일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가 이렇게 개발자 도구상에 나오게 되죠. 그래가지고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개발자 도구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이 페이지 소스 보기를 했을 때예요. 페이지 소스 보기를 했을 때고 여기 코드 뷰로 오면 화면이 좀 깨져서 제가 이 코드를 복사를 해다가 다른 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소스를 복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의 소스인데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자, 조금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해가지고 보면은 여기에 이제 중간에 자, Welcome to Next.js라든가 아니면은 Get started by editing pages index.j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는 이 내용들이 이 컨텐츠 있죠. 여기에 표시되는 이 컨텐츠들이 전부 다 소스보기 상에서도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리액트로 만들어진 컴포넌트를 서버 쪽에서 먼저 HTML을 초벌을 만든 다음에 화면에 뿌려주고 그런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또 그 자바스크립트 애플리케이션으로서 동작을 하게끔 그 이제 후처리를 또 해주게 되는 건데 근데 이 서버 사이드에서 먼저 사전에 먼저 서버에서 렌더링 한 다음에 내려주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실제 검색 엔진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서 내용들을 수집을 해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뭔가 미리 보기 같은 뭐 그 오픈 그래프 같은 것들을 지정을 해가지고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은 뭐 슬랙 같은 메신저에서 공유를 할 때 미리 보기가 뜨는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거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손쉽게 우리가 별다른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 대한 처리를 굳이 하지 않아도 Next.js 엔진 내부에 그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처리가 되게끔 포함이 돼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저희가 그냥 일반 리액트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런 다음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반 리액트 프로젝트를 만들면 지금 여기에 뭐 내용이 짧기는 하지만 어쨌든 헬로 스택 블리츠 하고 이런 내용들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오른쪽에 미리 보기가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새 창에서 좀 열어가지고요. 자, 소스 보기 하면은 또 화면이 깨질 것 같으니 소스 보기에서 바로 코드를 복사를 해다가 자, 이쪽에 이렇게 붙여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보통 이제 그러니까 순수하게 리액트로 만들어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 대한 부분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게 돼요. 여기에 보시면은 바디 태그가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바디 태그가 비어 있고, 왜냐면은 이게 서버에서 처리할 때까지는 이게 화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화면상에 이제 빈 페이지가 전송이 된 후에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해야 그 후에 화면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서버 사이드에서 처리가 된 결과는 빈 이런 페이지인 이런 이제 화면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그 크롬의 확장 도구를 이용을 해서 자바스크립트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이런 버튼을 이런 확장 기능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이 확장 기능이 없어도 여기 이제 개발자 도구를 보시면은 개발자 도구의 설정 패널을 여시면 여기 그 설정 쪽에서 자, 여기서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 자바스크립트 사용 중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검색 엔진은 자바스크립트가 없는 이제 웹브라우저. 그래가지고 자바스크립트 구동에 대한 부분들이 아닌 순수하게 그냥 서버가 렌더링한 결과물만 가지고서 수집을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바스크립트 애플리케이션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 검색 엔진들도 점점 자바스크립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기술적으로는 자바스크립트가 없는 크롤러들을 가지고서 검색 엔진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바스크립트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화면을 만나느냐가 이제 검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 자바스크립트를 끈 다음에 이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보면은 개발자 도구에서도 화면에 아무것도 그려지지가 않았어요.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페이지는 그냥 비어있는 페이지인 거죠.
자바스크립트가 동작을 해야지만 비로소 이제 페이지 로드하고 로드가 끝나면 자바스크립트 동작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화면이 만들어지고 이런 이제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근데 저희가 그러면 다시 Next.js 프로젝트로 가볼게요. Next.js 프로젝트로 가서 자, 이 내용을 이렇게 열어놓고요. 그런 다음에 이번엔 자바스크립트를 한번 꺼볼게요. 자바스크립트를 꺼보면은 자, 끄고 페이지를 새로 고침을 해서 접속을 해보면 자바스크립트는 없지만 페이지는 로드가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이게 A 태그로 링크를 걸어놓은 게 아니라 뭐 자바스크립트의 온클릭에서 뭐 페이지에 대한 라우트 이동을 걸었다. 이런 이제 추가적인 자바스크립트 동작은 이제 더 이상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가 아예 꺼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동작은 안 하겠지만 최소한 이 최초의 한 벌의 HTML과 CSS는 이제 완성이 된 채로 이걸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화면에 이렇게 뿌려주게 됐고요. 그러면은 검색 엔진들은 이 화면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화면을 만나가지고 이 내용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저장을 해놓게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검색 엔진 최적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의 역할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많이 필요해지는 게 사실 서비스 구축이 초기에는 기능에 조금 더 초점을 두는 부분들이 그런 두는 면들이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기능을 빠르게 검증하고 구현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가 이게 실제적으로 검색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거는 이 서비스가 이제 런칭을 했을 때죠. 서비스가 런칭을 해가지고 이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이게 검색 엔진에 검색이 좀 돼야 된다. 근데 이제 검색 엔진이 뭐 대표 페이지만 검색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컨텐츠 페이지 같은 것들도 검색 엔진에 다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러한 이제 주문들이 생기게 됐을 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 대한 부분을 빼고 리액트에서 대응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검색을 당하는 입장, 웹사이트는 검색을 당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내가 검색 엔진한테 나를 어떻게 수집해라라고 하는 거를 검색 엔진 쪽에 맞춰서 내가 대응을 해야지 내가 이제 검색 엔진한테 막 요구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바스크립트가 가능한 엔진들만 내 사이트를 수집해가라. 이렇게 정책이 정해지기는 또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가지고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그런 검색 최적화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런 연관들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을 별도의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 대한 별도의 처리 없이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Next.js를 이용을 하면요. 자,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더 해볼게요. 여기에 이제 제가 여기 지금 Next.js 프로젝트로 돌아왔고요. 페이지스 밑에 새 파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detail.js라고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detail.js라는 요 파일에다가 여기 이제 자 export default 펑션 자 디테일이라고 페이지를 만들어서 여기 이제 자 디테일 페이지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 간단하게 텍스트를 한 줄만 좀 표시를 해서 로렘 입숨 돌라시 자 이렇게 작성을 해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ext.js의 라우팅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좀 자세히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페이지스 밑에 디테일이라는 파일이 만들어지면 이 페이지스는 좀 특별한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파일들은 전부 고유의 주소를 가진 페이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detail.js인데 뒤에 확장명 빼고요. 디테일이라는 주소로 이렇게 접속을 해보면은
디테일 페이지하고 로렘 ipsum 돌라시 다멧 해가지고 내용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가 만들어지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이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검색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대상 페이지, 그러니까 이제 메인 페이지만이 아니라 어떤 상세 페이지에 대한 부분들, 상세 페이지 같은 부분들, 근데 이제 뭐 인증 없이 들어와서 볼 수 있는 페이지는 전부 다 검색이 되는 것들이 사이트 입장에서는 이제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상세 페이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색을 한다라고 할 때에도 이렇게 지금 상세 페이지를 임의로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자 자바스크립트 꺼서 보여드릴게요. 자바스크립트 꺼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렌더링이 돼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제 이 두 개의 페이지, 첫 번째 인덱스 페이지와 그리고 두 번째 디테일 페이지, 두 개의 페이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가 한 작업은 리액트 컴포넌트를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첫 번째 컴포넌트는 만들어져 있는 걸 썼고 두 번째는 저희가 만들어서 썼죠. 근데 저희가 한 작업은 그냥 리액트 컴포넌트를 만든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만든 리액트 컴포넌트를 최종적으로 서버 사이드에서 화면들을 렌더링하고 뭐 해가지고 처리해주는 일들은 전부 다 Next.js가 처리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Next.js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하는 데 있어서 Next.js를 선택하는 이유이고, 그리고 이제 수많은 여러 가지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 대한 기술들 중에서 Next.js가 지금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서 계속 뻗어 나가는 그런 것들은 이런 이제 편리함에 있는 Next.js가 대부분의 것들을 대신 처리를 해주고 저희는 이제 순수하게 컨텐츠를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처리하기 위해서 화면에 뭐 컴포넌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뭐 어떤 다른 규칙이 좀 있어야 된다든가 어떤 뭐 파일 구조상의 뭐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점들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이제 기존에 작업을 하던 그 감각 그대로 작업을 해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프로덕션을 생산을 해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Next.js는 이런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 대한 그런 특징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Next.js가 최신 버전은 12버전대인데 Next.js가 10버전, 11버전, 요 버전을 지날 때 굉장히 많은 이제 그 기술적인 좀 변화와 이제 그런 도전 같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물론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조금 더 활동하는 범위를 넓히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리액트로 만들어진 것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그 Next.js 같은 이런 형태의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있는 그런 페이지라고 이제 하고 그래서 이거는 그 말 그대로 서버의 어떤 레이어, Node.js의 레이어가 있고요. Node.js 레이어 위에 이제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의 레이어가 있는 그 이제 두 개의 레이어를 가진 상태로 동작되는 프로덕션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뭐 자, 개츠비 같은 이런 기술들 같은 경우에는 개츠비도 마찬가지로 리액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술이죠. 그리고 이제 개츠비 같은 경우에는 개츠비를 이용해서 뭐 개인 블로그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이제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개츠비는 서버 사이드 레이어가 필요한 리액트 기술이 아니라 리액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그 웹 이제 뭐 사이트나 아니면은 뭐 어떤 프로덕션을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순수하게 정적인 에셋들만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끔 나오는 그런 이제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용어들이 전에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려서 이제 SPA라고 불리기도 했고 여러 가지 용어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원래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자바스크립트가 처리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그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페이지를 주고받는 입장에서 보면은 서버에서는 프론트에 한 페이지만 내려줬을 뿐이지만 프론트에서는 이게 이제 마치 애플리케이션처럼 여러 개의 페이지로 막 구성이 되어 있는 그래서 그 개념이 처음 확장되기 시작한 거는 이제 굉장히 오래전이면 지메일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이메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사실상은 한 페이지인데
그 안에서 마치 이게 그 웹 메일 애플리케이션인 것처럼 동작을 하면서 이제 뭐 AJAX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어 이제 유행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그때 이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란 얘기가 쓰이다가 뭐 어쨌든 최근에는 이제 SSG라는 이제 용어들이 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SSG는 이제 Static Site Generator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 없이 정적인 자원들만 가지고 만들어진 사이트 생성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SSR하고 SSG는 서로 이제 완전히 그 뭔가 목적 자체는 웹사이트를 만든다라는 이제 하나의 뭐 동일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약간 좀 양극단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싱글 사이트 제너레이터라는 거는 노드.js 같은 서버가 없어도 이게 그냥 순수하게 그냥 뭐 이미지 파일 뭐 그리고 HTML 파일 이런 것만 올라가는 단순 그냥 스토리지 같은 데만 올라가더라도 동작이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사이트를 만드는 거고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는 거는 노드.js 레이어가 아예 이제 있어가지고 서버가 동적으로 처리하는 것들이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서로 다른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Next.js 작업을 할 때에도 Next.js에서 지금 페이지 두 개 만들면서도 이게 이제 이 페이지스라는 Next.js에서만 있는 어떤 규칙 같은 거, 그 규칙을 지킨 거 외에는 그냥 일반적인 웹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거랑 동일하게 작업을 했거든요. 이 하이브리드 해가지고 SSGN, SSR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거를 사이트를 만든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 Next.js를 나는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 목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이 싱글 스태틱 사이트를 만드는 목적으로 쓰겠다라고 해도 그런 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이제 도구들 같은 것들도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SSG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스태틱 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처럼 동작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이트가 아니라 웹 애플리케이션처럼 만드는 것들을 작업을 할 때에도 이걸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래가지고 이제 대표적으로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져 있는 그 웹뷰를 이용을 하고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Next.js를 이용을 해서 그런 이제 애플리케이션들, 그 GitHub 데스크탑도 있죠. 이제 그런 애플리케이션 같은 걸 만든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게 웹 브라우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애플리케이션으로 컨테이닝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Next.js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점점 넓게 커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은 Next.js에 대한 부분들은 간략히 소개를 드린 것 같고요. 어떤 것들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감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Next.js를 가지고서 실제적으로 무언가 산출물을 만들어 보고 실제 결과물들을 보면서 좀 더 기술적인 리액트와 Next.js의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다루는 시간들을 앞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